안녕하세요. 형법총론 첫 번째 첫 주차 수업 시작합니다. 형법총론 이 시간에 부작위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작위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부작위범과 자기범이 있는데, 자, 부작위범은 형법이 하라고 하는 것을 형법이 하라고 했는데 하지 않아서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즉, 법적인 자기 의무를 위반하면 부작위범이 성립합니다. 예컨대 하라고 했는데 하라고 했는데 하지 않았다. 부작위범. 따라서 하라고 한 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작위범이 성립하고, 집주인의 퇴거 명령, 집주인이 나가라 했는데 안 나간단 말이에요. 나가라 했는데 안 나가. 퇴거 불응죄라는 부작위범이 성립합니다. 반면에 자기범은 하지 마라 했는데 하는 것, 하지 말라고 했는데 했다는 것, 해서 범죄가 되는 것, 부작위, 안 해서 범죄가 되는 것, 해서 범죄가 되는 것, 즉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해서 범죄가 되는 것, 자기범, 하지 않아서 범죄가 되는 것, 부작위범. 즉 자기범은 법적인 부작위 의무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했기 때문에 위반하면 자기범이 성립합니다. 예컨대 살인을 금지하는 형법에 반하여 살인을 실행하면 살인죄라는 자기범이 성립합니다. 살인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실행하면 살인죄라는 자기범이 생깁니다. 자기범 있기 때문에. 다음, 자, 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이 있습니다. 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은 일반적으로 하지 않아서 된 범죄들인데 형법상 죄명에 따라 결정됩니다. 형법상 죄명에 따라서 결정되는데요. 형식설, 즉 죄명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형식설, 통설이라고 합니다. 다만 법 규정을 무시하고 거동범은, 액션범은 모두 진정부작위범이고, 법에서 하지 말아야겠는데 액션하는 것, 진정부작위범이고, 결과범은 모두 부진정부작위범을 결정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다. 실질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법에 아예 처음부터 부작위범이라고 정해지는 것, 진정부작위범이죠. 한번 볼까요? 집합명령을 위반했다. 집합명령을 하라고 했는데 위반했다. 퇴거하라고 했는데 불응했다. 다중해산하라고 했는데 해산하지 않았다. 전시군수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 불이행. 전시공수계약 이행하지 않았다. 불이행죄. 국가보안법 고지하지 않았다. 불고지죄. 윗불이죠. 윗불은 인정부작위범이고, 그 외의 부작위범은 모두 부진정부작위범이다. 윗불은 인정부작위범이고 나머지는 부진정부작위범이다. 형법상 퇴거불응죄는 퇴거 명령에 응하는 자기로는 범죄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퇴거불응죄의 진짜 모습은
퇴거 명령에 불응하는 부작위범이다. 이를 진정부작위범, 부작위에 의한 부작위범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왜냐하면 가볍게 이해해도 될 부분 같아요. 형법상 살인죄 하지 마라고 했는데 했잖아요. 그죠? 하지 마라고 했는데 했기 때문에 자기범, 적극적인 살해에 의한 자기범이다. 그러나 특별법인 수상구조법은 선장이 승객을 구조할 의무를 규정하여 세월호 사건 하면 무조건 부진정 부작위범이라고 그랬죠. 세월호 사건은 무조건 부진정 부작위범이다. 선장이 승객을 구조하지 않은 부작위로 살인죄가 성립했기 때문에 이는 살인죄의 가짜 모습이다. 하지 않아서 사람이 죽인 거 부작위로 살인죄. 법전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나와 있는 거는 진짜 부작위범. 나와 있지 않는 거는 결과범에 따라서 부진정 부작위범 나오죠. 살인죄는 부진정 부작위범이라고 부작위원 자기범. 하지 않아서 사람을 죽이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부진정 부작위범. 세월호 사건은 부진정 부작위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판례. 법무사가 아닌 사람이 법무사로 소개되거나 호칭되는 데에도 자신이 법무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법무사 행세를 계속하면서 밝히지 않았다면 부작위죠. 계속하면서 근저당 설정 계약서를 작성한 사안에서 부작위에 의한 법무사법 제3조 2항의 위반죄를 인정할 수 있다. 자, 자신이 법무사라고 말했다면 자기범이죠. 법무사 아닌데 법무사다 하면 자기범. 법무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으면 부작위범이 됩니다. 자, 부작위범 요건. 진정 부작위범은 자기 의무, 이행 가능성, 부작위만 있으면 되지만 부진정 부작위범은 자기범과의 동가치성이 인정되어야만 객관적 구성 요건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지금 그 앞시간과 하는 게 좀 겹쳐 있죠? 여러분의 그 부작위범은 중요한 부분이라서 좀 겹쳐서 이해하는 것, 설명하는 것 꼭 이해하기 바랍니다. 객관적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 여기에 주관적 구성 요건으로는 고의와 과실이 필요하다. 예컨대 세월호 선장을 살인범이라고 비난한 이유는 선장이라는 지위에 따른 구조 의무, 40분 정도 배가 침몰하는 동안 충분히 구조할 수 있었던 가능성, 자기만 도망가면서 승객들은 구조하지 않는 부작위가 자기에 의한 살인죄와 동가치성을 가지기 때문에 부작위에 의한 살인, 그래서 부진정 부작위범 세월호 사건 얘기합니다. 자, 부진정 부작위범의 고의는 세월호 사건처럼 반드시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에 대한 목적이나 계획적인 범행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건 아니지만 법익 침해의 결과 발생을 방지할 법적 자기 의무가 가지고 있음을 법적 자기 의무를 가지고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그 결과 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는 예견하고도 세월호 사건 예견할 수 있었죠. 이거를 용인했죠. 결과 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한 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는 인식을 하면 족합니다. 이러한 자기 의무자의 예견과 인식 등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었죠. 세월호 사건. 그래서 무조건 세월호 사건은 뭐다? 부진적 부작위범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법적인 자기 의무. 18조 부작위범의 위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위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보호자라든지 야기한 자, 자기 행위로 인하여 위험 발생 원인을 야기한 자, 야기했으면 빨리 불을 끄든지 위험한 행동을 막아야 되겠죠. 하지만 냅둬서 사람을 죽게 했다면 그 위험을 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할 때는 그 발생된 뭐에 대해서 처벌한다? 결과에 의해서 처벌한다.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선행을 야기한 자는 결과를 방지해야 된다. 그래서 법적인 자기 의무가 있죠. 이걸 하지 않으면 부작위범, 하지 않아서 생기는 범죄입니다. 즉 방지할 의무가 있는 자나 선행을 야기한 자는 반드시 방지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일반범과 유기죄의 자기 의무 한번 볼까요? 법적 자기 의무의 법은 광의의 법률로서, 자, 우리가 아이들을 돌보는 사람이 있고 부모가 있겠죠. 아이들을 돌보는 것은 계약을 했기 때문에 법적 계약, 법률에 규정되어 있거나 계약을 했기 때문에 아이를 돈을 받고 봐주는 거겠죠. 따라서 광의의 법률로는 법률 계약, 법률과 법적인 계약과 그냥 계약에 따라서, 그리고 절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이치를 따라서 포함하며 여기에 위험을 야기했다면 빨리 그 사람이 책임지고 막아야 되겠죠. 따라서 폭넓게 보면은 법계 조성이라고 합니다. 법계. 법률적, 계약적, 조리적, 선행행위 막아야 되라. 선행행위로 위험을 야기했다면 방지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주 포괄적으로는 법계 조성이라 합니다. 이러한 법계 조서는 원칙적으로 위법한 선행행위에 대하여 구조 의무를 인정하는데 예외적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적법한 선행행위를 한 경우에도 구조 의무가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면 무조건 신고하고 구조하라. 자기가 잘했어도 잘못이 없어도 구조해야 됩니다. 교통사고 났다면 왜 그러냐면 도로교통법 54조 1항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부작위에 의한 하지 않아서 유기하는 것, 법계 조성이겠죠. 법률적 유기죄, 계약적.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서 사람을 죽게 만든 것, 유기죄는 법률적, 계약적 보호 의무만을 인정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해야 되는데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법률과 계약, 보호 의무만을 인정한다. 맞죠? 다음, 가칙 우선의 원칙에 따라 조리에 의한 의무는 유기죄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아이에 대해서 법적으로 보호해야 되고 계약이 되는 책임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조리에 의한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계만 들어갑니다. 부인정 부작임의 자기 의무는 법적인 의무죠. 하지 말라고 했는데 세월호 사건 전에 사람을 죽였죠. 이런 단순한 도덕상, 종교상의 의무는 포함되지 않으나 법적인 의무, 법계니까, 법계 조서이니까 성문법, 불문법, 공법, 사법을 불문을 한다. 법률행위, 법계 조선, 선행행위로 인하여 경우는 물론이고 신의 성실의 원칙, 신뢰 원칙은 행정절차법 4조 2항 나와 있죠. 그 다음에
국세기본법 18조에 나와 있죠. 사회상규, 조리상 자기 의무가 기재되는 경우에도 법적인 자기 의무는 있습니다. 법계 조선 꼭 기억해야 됩니다. 법계 조선 포괄적으로 부작위범을 부정하는 판례가 있어요. 부작위해왔던 것을 부정하는 판례. 모텔방에 투숙하여 담배를 피운 후 덜이에 담배를 끄게 되었으나 담뱃불이 온전히 꺼졌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채 불이 붙기 쉬운 휴지를 재떨이에 버리고 잠을 잔 과실로 담뱃불이 휴지와 침대 시트에 옮겨 붙게 함으로써 화재가 발생한 경우, 이 화재가 중대한 과실이 있는 선행행위로 발생한 이상 화재를 소화할 법률상 의무는 있다 할 것이나, 즉 중실화, 아예 기본적인 조심할 의무를 하지 않았다 이거죠. 중실화, 중과실치사상죄, 사람이 다쳤다면 중과실치사상죄가 성립하죠. 화재를 용이하게 소화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부작위에 의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한 현재 사람이 거주하는 건조물 방화치사상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현주 건조물 방화치사상죄는 그야말로 살고 있는 집에 안에 불을 내는 거죠. 사람을 다치게 한 거죠. 그래서 의무는 인정되나 가능성이 부정됩니다. 따라서 현주 건조물 방화 치사상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특히 그 부작위범이라는 것은 법적 구속 요건을 명확하게 봐야 되고 거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됩니다. 자, 정리합니다. 이 판례. 담뱃불이 재떨이에다 담뱃불을 넣었는데 꽁초를 넣었는데 끈 거 확인하지 않고 휴지를 넣었어요. 잠을 잤어. 불이 났겠죠? 중실화다. 중과실치사상죄다. 또한 불을 쉽게 끌 수 없기 때문에 이걸로 인했기 때문에 부작위한 하지 않아서 생기는 현주 건조물 방화치사상죄는 당연히 성립하지 않는다. 자, 첫 시간 수업을 했는데요. 앞 시간 수업 부분을 많이 정리를 했고요. 두 번째, 세 번째 시간에는 좀 더 이제 진도를 나가는 방향으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첫 수업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